잠 못 이룬 그대에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긴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긴 연휴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역시 잠 못 이루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요. 황정은의 아무도 아닌 소설집 중에서 웃는 남자입니다. 황정은 작가는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작가인데요. 사실 한국 소설을 잘 읽지 않았던 저에게 한국 소설의 매력을 알려준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 작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작가의 작품 읽어드리도록 하고 이걸 들으시면서 잠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오랫동안 나는 그 일을 생각해왔다. 생각하고 생각해 마침내는 이해해보려고 나는 이 방에 나는 왜 이해할 수 없는가? 나는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이었다. 이해한다는 말은 복잡한 맥락을 무시한 채 편리하고도 단순하게 그것을 혹은 너를 바라보고 있다는 무신경한 자백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나 역시 남들처럼 습관적으로 아니면 다른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해 그 말을 할 때가 있었고 그러고 나면 낭패해 고개를 숙이곤 했다. 다른 사람에게 들었을 때는 나중에 좋지 않은 심보로 그 말을 되새겼다. 그런데 그 밤에 그가 내 등을 두드리며 너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놀랐고 그 말에 고리를 걸듯 매달렸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할 수 있다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날의 나를 내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무엇이 되는 게 좋을까? 단순해지자. 가급적 단순한 것이 되고자 나는 생각했다. 그러므로 이 집은 매우 단순한 집이 되어버렸다. 가구도 식기도 벽에 걸린 것도 없고 조명도 없다. 바깥이 어두워지면 이 집도 어두워지고 바깥이 밝아지면 이 집도 조금 밝아진다. 그것으로 낮과 밤을 구분하면서 가급적 단순하게 나는 이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이것은 복도처럼 생긴 공간이다. 거실과 부엌과 욕실과 방이 열차칸처럼 일렬로 이어져 있어 현관에서 방으로 가려면 거실과 부엌과 욕실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역으로 나가려 해도 중간에 있는 공간을 전부 거쳐야 한다. 이 나란한 공간엔 현관문을 제외하고 3개의 문이 있다. 문들은 거의 똑같이 생겼다. 바니씨가 흘러내린 자국과 못을 잘못 박은 자국이 있는 목조문으로 나는 대개 이 문들을 모두 열어두고 저 멀리 입구를 바라보며 지낸다. 현관은 불투명한 유리를 끼운 네모난 창이 있다. 저녁이 되면 그 창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온다. 가로등이 켜지면 현관 부근이 주홍색으로 약간 밝아진다. 가로등은 꺼져 있지만 누군가 지나가면 켜진다. 이렇게 머물게 된 후로 알게 된 일이지만 누구도 지나가지 않는 밤이란 없다. 어느 밤이든 어느 순간에 문득 가로등은 켜지고 다시 꺼진다. 나는 3개의 문 너머에서 밤새 그것을 지켜보며 생각한다. 그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그 일을 생각할 때 무슨 이유에선지 열의 서너 번의 빈도로 나는 아버지를 생각한다. 예컨대 장롱에 등을 기대고 앉아 무방비하게 웃으면서 아기 공룡이 등장하는 만화책을 읽던 아버지. 갓 빤 것인지 새 것인지 몹시 하얀 러닝셔츠를 입었고 그 하얀색 덕분에 더욱 젊고 생생한 모습으로 기억되는 아버지를 생각한다.
내가 이 모습을 사진으로 보아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 직접 보아서 기억하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어쨌거나 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기억해낼 수는 있지만 상상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지금의 늙은 아버지가 러닝셔츠 차림으로 만화책을 읽는 모습 같은 것.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내 아버지는 건축된 지 36년 된 아파트 5층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내 어머니와 살고 있다. 어머니는 종일 소파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녀가 앉은 소파와 벽 사이엔 빳빳한 푸른 봉투가 끼워져 있는데 그 속엔 그녀의 머리를 찍은 자기 공명 영상 필름이 들어있다. 어머니의 머리 사진을 찍어보자고 제안한 의사는 필름에 나타난 강낭콩 모양의 반점들을 가리켜 보이며 그녀 자신도 모르게 앓고 지나간 뇌출혈의 흔적이라고 말했고 아직은 심각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녀에게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다고 말했다. 내 아버지는 종일 소파에 앉아있는 내 어머니를 대신해 양파 스프나 잣죽을 끓이고 양말과 속옷을 손수 빨아 입으며 지내고 있다. 이쯤 그에 관한 생각은 그 집의 낡은 변기와 세면대에 관한 생각으로 이어지는 때가 많다. 마지막으로 그 집을 방문해 변기를 골똘하게 내려다본 것이 언제였는지 모르겠다.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 여름이었을 것이다. 변기와 세면대엔 거품 섞인 구정물이 고여 있었고 변기 손잡이도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상아색 손잡이가 있어야 할 부분에 손목이 쑥 들어가는 구멍이 남아 있었다. 일부러 뽑아버린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는 머리를 감거나 양말을 빨거나 이를 닦은 뒤에 남은 물을 세면대에 모았다가 그 물을 바가지로 퍼서 변기에 붓는 방법으로 오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물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배설물 냄새가 밴 어두컴컴한 거실에서 나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물을 아끼는 게 옳은 것 아니냐. 내가 뭐라고 대답했겠는가. 나는 불구스름하게 착색된 변기를 다만 내려다보았다. 내 아버지는 목수였다. 어릴 적 나는 어두컴컴한 목공소에 딸린 작은 방에서 살았다. 아버지는 목공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주문을 받아 탁자나 서랍장, 문짝이나 창틀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도 만들어주지 않았다. 솜씨 좋은 요리사는 집에서는 요리를 하지 않는 법이라고 했지만 물건을 맞춰간 손님이 목공소를 방문해 항의하는 일이 곧잘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솜씨가 썩 좋은 목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아버지는 손가락과 관절에 심한 통풍을 앓기 시작하면서 목공소를 그만두었다. 8년 전의 일이다. 40년은 그 일을 해온 셈으로 어쨌든 열심히 했으니까 돈을 부지런히 모아서 외곽에 허름한 집 한 채를 샀고 그 집에서 나온 새로 현재의 생활을 버텨가고 있다. 그 집 근처 염색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가난한 부부들이 그의 세입자로 그들 각각의 살림이 어떨지는 몰라도 내 아버지가 그들보다 번듯하게 산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당신이 잘못했다는 말을 들으면 화를 내는 사람이 되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 말에 유독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잘못되었다. 당신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아무리 사소한 맥락이라도 그 같은 말을 들으면 그는 화를 참지 못한다. 아랫집 노인들, 친척들, 통신회사 서비스 센터의 직원,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냐? 빨개지거나 파랗게 질려서 따져묻고 씩씩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혼자 구석진 곳으로 가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돌아와 분통을 터뜨리며 똑같은 것을 몇 번이고 되묻는다. 그래서 지금 잘못한 사람이 나라는 거냐? 내 잘못이라고?
내가 잘못이냐? 조용하고 침울하고 전체적인 회백색을 띠고 있는 평소의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생하게 분노한다. 어쩔 수 없을 것이다. 화를 내는 것 말고는 도리가 없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잘못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도 나처럼 틀어박혀야 할 것이다. 암굴 같은 곳에라도 틀어박혀 참으로 단순하게. 이제와 모든 걸 다시 생각해보는 것은 그처럼 나이를 먹어버린 사람에겐 너무 가혹한 일일 것이다. 암굴 같은 곳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곳은 암굴이나 다름없다. 나는 여기서 매일 단순해지자고 생각한다. 매일 조금씩 더 단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고 먹고 싸고 생각한다. 잠이 오면 자고 잠에서 깨면 내 자리에 앉아 생각한다. 먹는 것도 단순하게 조리를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을 먹는다. 불을 사용해 조리한 음식은 뜨겁고 뜨거운 것은 맨손으로 줄 수 없어 접시와 식기를 사용해야 하고 다 먹고 난 뒤엔 버리거나 닦아야 할 것이 남으므로 좋지 않다. 단순하고 간단한 게 좋다. 나는 날고기를 먹지 못해 생고기를 먹는다. 먹을 때가 되면 자루에 담긴 쌀이나 보리를 한 줌 쥐고 의자에 앉아 단순하게 식사한다. 의자, 그렇지. 이 공간엔 아직 의자가 하나 남아있다. 나는 이 의자에 앉아 보리나 쌀을 조금씩 먹으며 출입구를 바라본다. 암굴에 틀어박힌 짐승처럼 불을 다루는 생활에서 멀어져 생고기를 먹으며 지낸다. 별로 움직이지 않으니 이 정도만 먹고도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지만 털이 빠지고만 있다. 머리털도 눈썹도 팔뚝에 돋은 털도 손으로 문지르면 부스러지듯 묻어난다. 아쉽지는 않다. 엄청 옛날에 굴에 틀어박혀 마늘과 쑥만 먹고 지냈다는 곰은 이렇게 털을 잃었을 것이다. 잡식성인 곰은 영양 부족으로 털을 잃고 잃다가 마침내 매끈한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곰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멍하니 그런 것을 생각하기도 하며 출입구를 바라본다. 때때로 생각한다. 굴에 틀어박힌 짐승은 인간이 되어 나왔는데 인간은 무엇이 될까? 인간이 굴에 틀어박혔다면 그는 이제 무엇이 될까? 아버지는 이제 작은 공룡이 등장하는 만화책은 읽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버지와 별로 닮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해왔다. 아버지의 아버지. 내 할아버지는 갸름하고 둥근 머리에 탁하고 흰 피부색을 가졌지만 내 아버지는 일단 상체가 넓게 발달했고 피부도 거무스름하다. 할아버지는 옷을 별로 더럽히지 않는 관리직에 있었거나 별다르게 하는 일 없이 집에 머물곤 했으니 평생 해온 일도 다르다. 누가 봐도 닮지 않은 부자간이다. 그런데 나는 어느 날 우연하게 그 둘의 잠든 모습을 번갈아 보게 되었고 두 사람의 얼굴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것을 알았다. 얼핏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무감한 얼굴, 입을 약간 벌린 채로 잠든 그 얼굴이. 나는 디디에게 나도 그렇게 자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고 언제고 내가 세상 모르게 자고 있을 때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디디는 그 사진을 찍거나 찍지 않았을 것이다. 찍지 않았다면 세상에 그런 사진은 없는 것이고 찍었다면 내가 찾아내지 못한 것이지. 2년 전 겨울에 그 부탁을 했다. 그랬을 것이다. 2년 전 겨울. 그 후에 나는 부탁을 잊었고 디디는 죽었다.